한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대치동 부동산 마트 이우정입니다. 예, 압구정 소나무 부동산 이주용입니다. 자, 선거죠. 예, 사전 투표하시고 오늘 서울시장 내일이 선거 날이고 오늘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선거 네가 하면 되겠네. 네가 하면 되겠네. 해봐. 자, 다시 처음부터 백년전화부터 하자. 인사부터 하시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대치동 부동산 마트 이우정입니다. 압구정 소나무 부동산 이주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6일 서울시 선거가 아니죠. 오늘 4월 6일 내일 서울시를 포함한 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좀 이상하네요. 하세요 그냥. 안 되겠어. 아니야, 해봐. 한 번 더 해봐. 예, 오늘 4월 6일 보궐선거 하루 전인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선 시장이라고 하면 또 안 되지. 오세훈 후보라고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야? 어렵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네, 내일이 서울시장 선거인데 오세훈 후보가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모였습니다. 우선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나 시장이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하겠다 아니면 뭐 더 집중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식의 공통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건 선거를 위한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그 얘기를 빼놓고선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하기에는 양쪽 당 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두 분 다 시장이 되려고 준비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저는 이 두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정말로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라는 것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아닌가라고 사실 의심해요. 시간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봤을 때. 생태탕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붙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측하는 대로 서울시장이 된다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을 떠나서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 대비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또 부동산을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예. 일단 오세훈 후보가 음마아파트, 잠실오단지 등등 강남 재건축, 또 서울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취임 일주일 안에 풀겠다라고 자극적인 말씀으로 하셨는데 의지가 그렇다는 거겠죠? 일주일 안에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정책이나 뭔가 해놓을 만한 걸 내놓기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공약이 뭐 다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네. 어디까지나 공약인 거고 본인이 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뜻을 펼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처한 상황이. 시장이 혼자서 서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서 맞아야 할 상황이. 그럼요. 지금 90%가 넘는 서울시 의회를 네.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60%가 되는 서울시 의회를 설득 못 해가지고 무상급식 가지고 우선 그만두셨었는데 90%가 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네, 그런데 90%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 네, 60%도 설득. 그 당시에는 60% 정도였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 계실 테니까 그 부분 한번 그래도 믿어봐야죠. 이게 좀 그러나? 아니야. 잘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전 투표가 사실은 송파구가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송파구 쪽이 사실은 재건축 이슈들이 꽤 많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 의미로서의 호재로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저는. 그렇죠? 솔직히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언급했던 단지 그리고 선거를 이틀 3일 앞두고 부지런히 찾아다녔던 곳이 강남구에도 많고 예. 송파구도 있죠. 예. 예, 가서 이분들은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찍으라고 선거운동까지 해주실 분들이 많잖아요. 예, 재건축 이해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박영선 후보도 똑같이 재건축에 대해서 뭐 완화를 하겠다 이런 사인을 많이 보내고 했는데 그것도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선거 전에도 음마 아파트에는 오세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때부터 거의 오세훈 후보가 확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매물들이 싹 다 줄어들고 그 이후에 굉장히 바빴어요. 손님들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었어요. 평소보다. 평소보다. 예. 건지 음마 아파트가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많이 최고 수혜를 얻는 아파트. 혹시 많지 않았던 매물이 더 줄었나요? 네. 있던 매물들도 뭐 선거 이후에 보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금액을 좀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 오시는 분들은 예, 찾는 문의 전화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뭔지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냥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강남에서는 이미 2주일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어떻게 풀어줘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분위기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될 거라는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렇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부동산. 맞아요. 이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에 따라서 그 동요가 심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시장님이 돼서 시장님이 뭐 재건축을 푸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풀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 시장에서 형성되는 분위기가 어떤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11층이 80억에 팔렸다. 80평인데 작년 가을에 65억에 팔렸던 아파트. 그때도 뉴스에 나왔어요. 이 현대아파트 76동에 계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뉴스에 이슈로 등장하시네요. 지난해 10월에 67억에 마지막 거래됐는데 6개월 만에 80억, 13억이 올랐다는 얘긴데요. 저는 요번에 오늘 80억 실거래가가 찍혀가지고 아까 보고선 압구정동 76동 이런 데는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 뭐 선거에 영향이 있어서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는 시장에 영향을 받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요. 아예 리그가 다른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다르고 저거에 관심 갖는 사람들 자체가 20억대, 30억대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아직 50억대에서 100억대 부자가 서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2, 30억의 주거비를 쓸 수 있을 정도에. 근데 60억, 70억, 80억의 주거비를 쓸 수 있으려면 본인 자산이 300억, 400억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 거 딱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번외예요. 그래서 저는 저 기사를 어떻게 읽냐면 80평이 80억에 거래되었다. 평당 1억이다. 불과 한 달 전 정도 보면 그랬어요. 50평, 40평대가 평당 1억 됐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보면 30평대가 평당 1억 됐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30평대 적은 평형들이 평당가가 높죠. 그래서 30평대가 평당 1억을 찍고 조금 지나서 계속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서 계속 분위기가 떠고 거기다 서울시장 효과도 있고 많이 거래되지 않지만 이 거래되는 것들이 40평, 50평대가 평당 1억을 찍었고 50평대가 평당 1억 찍을 때 80평짜리는 평당 9천이나 8,500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80평이어도 평당 1억을 보는 상황이 되었구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재건축은 땅값이 1억이 아니라 그 낡은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의 그 평 한 평이 1억이 되는 상황이 되었구나. 여기까지 지금 와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압구정동 아파트가 평당 1억인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음마아파트 34평도 언제든지 34억 평당 1억이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죠. 레드펠도 비슷한 지금 레드페가 그 정도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니까. 네, 저는 압구정동이 평당 1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사에서 더 놀라운 건 이거 같아요. 80평 80억인데 근데 이 썰에 의하면이라고 이제 누가 했지만 계약 거래 잔금을 당일 일시불로 처리했다는. 네, 왜냐면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압구정동 구연대, 신연대 2구역, 3구역은 3월 10일 전후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달 후인 4월 10일 전후 내지는 4월 20일, 4월 30일 정도가 됐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잖아요. 특별한 또 이 예외 조항을 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그 전에 잔금을 치르셔야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올 때까지는 당일날 등기치는 이런 케이스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요. 어차피 임대차 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입주할 것도 아니고 돈 있으면 바로 그냥 날짜 이상 날짜 말씀. 전혀 안 이상해요. 네, 75억을 한 번에 전혀 안 이상한 게 저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80억짜리를 하루 만에 냈는데 이게 지금 월세가 5억에 500만 원짜리로 들어가 있는데 75억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넣어야 되는데 6시 전에 했겠죠 그러면? 예, 했겠죠. 당일날 통장에 있었겠죠. 은행에서 왔겠죠. 리그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렇게 정도는 아니지만 저 음마 아파트가 20억 정도 할 때요. 일시불로 사는 사람 봤거든요.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계약하기로 해서 만났는데 중도금 잔금 날짜인데 뭐 해외 출장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날짜가 안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법무사 부르고 바로 1시간 저기 동사무소 가서 인감 떼오라고 그러고서 잔금 하죠. 그러고서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클래스가 다릅니다. 저 계약에서 중요한 건 평당 1억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보증금 5억을 제외한 75억을 당일 계약, 잔금, 등기 접수까지 시켰다는 게 역시 플렉스한 것 같습니다. 압구정동에 76동을 76동은 다른 동이잖아요. 압구정에서도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안에서도 그러니까 76동을 갖다가 75억, 80억짜리를 매입하는 사람이 저 사람 통장에는 지금 저 사람은 어떤 데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별로 궁금해하고 싶지 않아요. 훨씬 그런 데 살고 있을 거고 그 이상의 돈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 은평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평구에서는 상상이 잘 안 돼서 네. 예, 오늘 이야기가 약간 너무 위화감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지만 조합 설립인가가 4월 중순 4월 말에 나고 났을 때는 또 약간의 뭐 좀 조정기가 있을지는 모르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앞두고 현대아파트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구나.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80억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평당 1억이라고 보면 평균인 거거든요. 강남에 웬만한 그러니까 좀 괜찮은 아파트, 괜찮은 입지 아파트에 예, 평당 1억짜리가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죠. 대신 이제 평당 1억인 것은 신축 또 준신축의 아파트지만 이것은 헐고 다시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아파트가 그 평당 건평당 1억이라는 게 그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압구정 얘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은평구는 되게 조용하거든요. 은평구가 되게 조용한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된다고 해서 강남의 재건축과 송파의 재건축들이 막 들썩들썩 거릴 적에 은평구는 잠잠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서울에서도 굉장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은평구는 아시다시피 21개 중에 9개가 이번에 3080 공공재개발에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정말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도 사실은 조금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해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은평구에 주도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주도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은평구를 주도하는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축 아파트가 은평구의 아파트 값을 주도하고 있지만 강남도 물론 반포에 뭐 특별한 아파트들이 신축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이슈되는 건 재건축이 더 뜨겁거든요. 뜨겁기는 열기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재건축에 관련돼 가지고 더 이슈가 발견이 되니까 은평구랑은 조금 얘기가 은평구나 이쪽에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대상 지역들이 많잖아요. 오세훈 시장이나 또 박영선 후보도 얘기했던 것들이 민간 쪽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강하게 보였으니까 일단 그 전에 부랴부랴 정부에서 국토에 발표한 게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그 다음에 3080 21곳 선정. 그런데 은평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을 이제 다 탈락을 했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3080에는 기대 이상의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됐죠. 그 지역의 상황들은 어떻게 봅니까? 되게 조용한데 제 느낌은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이게 된 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저 같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팔고가 가능하고 이게 들어가서 수익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입장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동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 대책에 힘을 실어줄지가 더 큰 의문이기도 해요. 토지거래 허가 되고 나면 볼만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말씀해드리면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주도 복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에 발표됐던 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고 그 다음에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수요일날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틀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2사 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은 수요일날 발표한 3080이잖아요. 그 은평구에 대거가 됐던. 그리고 월요일날 발표했던 공공재개발은 월요일날 밤 10시에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발표하고 나면 보통 지난번 같은 경우는 4일, 5일 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등기실 것들 등기치고 했는데 밤 10시에 발표하고 2시간 후인 12시부터 토지거래를 묶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상태고요. 대신 공공주개발 2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2월 4일날 발표했던 현금청산, 2월 4일 이후 거래의 현금청산에 해당하진 않아요. 예, 해당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 이후에 거래를 하더라도 현금청산 당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80 같은 경우는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묶었어요. 그리고 묶을 계획도 당분간은 없어요. 과열되기 전까지는. 그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사 대책에서 2월 4일 이후에 요것에 해당하는 매물들이 거래가 된다면 걔들은 현금 청산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묶어놨는데 발표를 한 다음에도 거래가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될 리가 없죠. 그렇죠. 현금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슬퍼렇게 저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공공재개발이든 3040 공공주도 복합사업 같은 경우 둘 다 지정이 되었지만 그것을 뭐 좋아지겠네 아니면 만약 된다면 어떻게 되겠네라는 거 보지만 그걸 들어가서 내가 뭘 돈을 벌고 먹겠다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같은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안 그래도 지금 LH 사태 때문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시장 사무실에 오세훈 시장이 있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명확관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신 사모님께서 이 대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3080 요게 이렇게 해서 많이 묶였어요. 은평구에서 그랬더니만 그분이 단박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사 가야겠다고. 왜요? 그랬더니만 임대만 들어와서 은평구는 그러면 임대밖에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이미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사를 좀 가는 것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골고루 좀 분산해서 하시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수요일마다 공급 대책에 관련된 브리핑을 한다고 하죠. 내일 서울시장 선거 날인데 그날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4개구만 서울시 25개구 중에 4개구만 그 3040 선정을 했잖아요. 1주, 2주, 3주 후에 또 다른 구들도 추가로 선정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재개발은 그래도 선정된 지역들에서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공공주도 복합 3080은 이후에 거래를 한 사람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그분들이 3분의 1이 되면 1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제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어려울 텐데 거기다 시장님까지 오세훈 시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정말로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풀까? 아니 뭐 민간이 할 수 있게끔 더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그 1년 안에 1년 안에 그 1년 안에 뭔가가 국토부와 정부의 입장과 이 새롭게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2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오세훈 시장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 민간으로 다 많이 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파트로는 시장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서울시의회가 지금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와 정부가 저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과연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박정대 대표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보기에 뭐 오세훈 씨가 되면 아무래도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이 두 개가 다르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은 것도 시의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질 거고, 정부에서 하는 안도 오세훈 시장님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1년 내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의회가 바뀌고 대선도 가는 그 상황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진행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어떠한 정부 입장의 메시지, 국토부 입장의 메시지,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의, 서울시 입장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 메시지를 보고 시장이 요동치고 그 시장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냐, 삽을 떴냐 안 떴냐,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은 변화는 있을 거예요. 완전히 더 얼어붙든지, 더 이상 이제 정부의 입김이 더 세지면,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더 활성되든지, 그거는 아직은 어떻게 뭐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장님이 뭘 하실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시는 안 게. 할까요? 하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니, 우리 중학교 때요,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공약을 하는데 엄청 황당무계한 공약을 했어요. 뭐 운동장을 도움으로 한다는 등, 맥도날드를 유치한다는 등, 주 5일제로 뭐 학교 간다는,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학생회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공약을 하고 그런 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니 그러면 허경영 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깝게 떨어지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그분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허경영 씨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때 학생회장 하셨던 분들, 뭐 하셨던 분들이 다 커서 정치도 하시고 선거도 나가시고 다 그런 거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되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번 선거를 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선거에서 성남 민심을 받아들여서 여태까지 기조를 바꿀 것이다. 1.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바꿨을 때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는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다. 2. 만나본 분들은 의견이 나눠지는데요. 어느 쪽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과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레임덕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레임덕을 막아낼지가 가장, 그게 제일 중요해요. 레임덕을 가속화되면 분명히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고요. 레임덕을 막아내면 본인들의 했었던 그걸 그대로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대로 이어나갈 것 같고. 근데 어떨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거는 반반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왕배린 몸으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가겠다 쪽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이번에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이 만약에 민주당이 참패로 끝났다면 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 김상조 씨의 내로남불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LH가 컸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거고, 이 정책이 잘못되지는 않았어. 이 정책이 잘못되지는 않았고, 임차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다 펼쳤고, 지금 집값이 잡혀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져요. 제 생각도 그래요. 내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지면, 어느 정도 큰 퍼센트로 지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프랜카드가 붙겠죠. 출근하는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더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왔던 부동산 정책의 규제나 이런 정책의 방향을 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턴했을 때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그렇게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원하는 퇴로를 열어달라.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준다. 나도 부동산 집 사서 집값 오른 거 좀 돈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의 입장들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지지했던 분들은 한 70%는 더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1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절대 민주당을 지지 않을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꺾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물러설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이전까지 공공을 통해 그동안 왔던 거에 대해서 어떤 거라도 결실을 좋은 결과물을 하나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견은 그 오세훈 시장이 도장을 찍어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것과 이런 서로 교환하면서 뭐 재건축도 좀 풀어주고 서로가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 저쪽에서도 원하는 게 어떤 결과물이고 정부 여당 쪽 국토부에서도 공공으로 해서 성공한 어떤 시범적인 한두 개의 케이스 내놓을 만한 것이 내년 대선 전까지 필요할 거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도 재선을 위해서 재건축이나 오세훈 시장으로서 예전에 이 기조를 깼다고 할 수 있는 뭔가의 하나 업적을 만들어내야 또 재선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원하는 것들을 서로 조절한다면 하나씩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많죠. 그냥 그렇게만 추측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뽑힐 것이고 그 새로운 서울시장 밑에서 서울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어떤 많건 적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쪽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간단한 우리의 대화에서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겠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가볍게 스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네. 좋아요와 구독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자 어쨌든 새로운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치기로 하죠. 다 같이 박수.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